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에게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베풀 줄 모르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더니 마음이 편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것 같아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저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댁에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호구짓은 이제 그만하려고요. 베풀 줄 모르는 시댁에 이제는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아쉬워하세요. 근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했고요. 저희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그만하겠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거의 둘만의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12년이 되었고 두 아이 키우며 궁상맞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아끼고 아껴 처음에 빌라 전세로 시작해 지금은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전세 사는 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일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1,000만 원 지원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린이집 영아반 보내며 남편과 둘이 열심히 벌고 아끼고 모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양가의 용돈 20만 원씩 꼬박꼬박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서울 빌라 전세와 아파트 전세의 차이 꽤 큽니다. 현재는 투자 가치를 생각해 아파트 전세 빼서 빌라 자가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가는 짧은 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제 아이들도 좀 커서 돈 많이 들어갈 시기이기도 하니 돈을 많이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정은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친정 부모님 저희가 하는 것에 어떤 방식으로든 갚으려고 하셨습니다. 매달 친정에 드리는 용돈은 아이들 만났을 때 용돈을 주시거나 치킨, 피자 등을 시켜주시는 것으로 친정 부모님은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더 베푸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100만 원씩 큰 돈을 주셨어요. 100일이나 돌 이외에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적지 않은 돈을 주셔서 결혼 후에도 저희는 친정에서 지원을 받고 산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은 홀시어머니만 계세요. 아주버님도 일찍 결혼했고 막내인 남편까지 출가시키고 홀로 사시는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매달 드리는 용돈을 제외하고도 무슨 때가 되면 선물도 챙겨드리고 솜씨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반찬도 해다 드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도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지만 저는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했어요. 고맙다는 말 듣자고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답례도 물론 없으셨죠. 손주들을 만나도 용돈 한 번 안 주시는 것은 좀 기분상 그렇기는 했지만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저희 집에 1박 2일씩, 2박 3일씩 있다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와 계시면 저는 진짜 성심으로 대접했어요. 첫째 낳고 저는 돈이 아까워서 산후조리원에 일주일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2주간 있으라고 했지만 제가 우겨서 일주일 있다 나왔어요. 아이 낳고 열흘 조금 넘었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저와 아이 돌봐준다고 친정엄마가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좀 나중에 오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오셔서 결국 2박 3일 저희 집에서 저에게 대접만 받다가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가시고 친정엄마가 다시 왔는데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내가 딸이었어도 그러셨겠냐고 남편에게 뭐라 해서 아주버님이 결국 전화로 시어머니 대신 사과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사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저희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반찬 투정이나 하다 가셨는데요. 다 떠나서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별로 예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맞벌이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 많다고 안쓰러워하는 말씀이나 하셨죠. 남편은 처음에 제가 시댁에 대해 불평을 하면 기분만 나빠했습니다. 제가 불평을 하면 제가 그만 말하도록 할 궁리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 남편도 시어머니에 대해 불평을 하더군요.
처가와 본가가 너무 비교가 되니 아무리 낳아준 엄마여도 좋을 수만은 없었겠죠. 남편이 아이들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친정부모님은 우리 아이들만 보면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고 뭐라도 먹이시려고 하고 용돈도 주시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런대로 좋은 분입니다. 제가 산후조리하는 중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놀다 가신 것을 대신 사과하실 정도로 도리에 밝은 분이에요. 그런데 형님은 아주버님과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에게 무심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심한 형님이 저는 부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아주버님 댁에 뭘 보내거나 해도 형님은 답례도 없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잘 받았다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그뿐이고 답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신경 쓰였는지 아주버님은 저희 아이들 만나면 내 조카들 예쁘다고 하면서 용돈을 꽤 주셨어요. 그것도 형님 몰래 주셨죠. 아주버님에게는 좋은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생일에 할 것이 딱히 없으면 한 20만 원 주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1박 2일 계신다고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싫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많지도 않은데 그 정도도 못하냐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무슨 때마다 아주버님네 꼭 뭐라도 보냈는데 저희는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어요. 작년부터는 아범이 그만하라고 해서 무슨 때에 아주버님네 뭔가를 보내는 것도 그만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형제끼리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시더니 아범이 그렇게 해도 네가 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다가는 제가 무슨 죄를 뒤집었을지 모르겠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에게 드리던 용돈도 이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져서 못 드릴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는 못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며느리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나 지금까지 결혼해서 정말 할 만큼 했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한 푼 받은 것 없이 시작해서 아범이랑 같이 벌어서 이제 집도 장만할 정도가 되었고, 그동안 시어머니 돈 들인 것도 우리만 들였지 아주버님에게 어머님이 받은 거 뭐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내가 그렇게 해드렸는데 고맙다는 말씀 한 번 하신 적도 없고 저희와 친정에 답례도 한 번 없었다고 말했어요. 해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오셔서 반찬 투정이나 하시는 어머님께 저도 지쳐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친 것도 지친 것이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더는 할 여력도 없다고 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듣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와서 저에게 별말 안 하더군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인정이 없고 도리를 모르는 분이기는 하지만 자기 엄마인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따지거나 하지는 않더군요. 며칠 뒤에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로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냐고 하시더군요. 해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며느리 대우도 안 해주면서 더 요구하려고만 하시니 이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끊으려고 한다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시라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내가 대접도 못 받으면서 왜 도리만 해야 하냐고 했어요. 이젠 안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니 이제는 필요한 것 있으면 아주버님께 말씀하시라고 말했고요. 시어머니가 꼭 답례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가끔이나마 너희들이 준 돈 잘 쓰고 있다던가 너희가 보내준 거 잘 먹고 있다던가 하는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리던 것을 안 드린다고 저희 시어머니 많이 어렵거나 하시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젠 베풀고도 마음 불편해하는 바보 같은 짓 그만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쓰니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남편 되시는 분도 이제 쓰니님 편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럴 자격 충분하십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에게 당한 그대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혼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초에
시모 머리채 잡고 이혼한 돌싱녀입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줄 알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돌변해서 과격한 모습을 보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없이 이혼했어요. 남편의 과격한 모습도 문제이지만 시모의 무대뽀 같은 말본새와 행동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살았던 신혼집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집이어서 남편은 결혼할 때 들고 온 3천만 원 받고 쫓겨났습니다. 홀시모였고 남편 형제는 결혼한 누나 하나 있었습니다. 시모와 신우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인지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을 안 했겠죠. 저는 두 명의 오빠와 자라서 여자치고는 성격이 좀 괄괄한 편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보다 작은 오빠가 더 딸 역할을 잘 한다고 할 정도예요. 시어머니는 안부 전화에 목을 매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제가 하루라도 전화를 하지 않으면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전화 한 통 잠깐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시어머니를 화나게 만드냐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시어머니란 분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자기 엄마 편든다고 올케를 혼내는 신우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무조건 시어머니 기분을 제가 맞춰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하루라도 전화를 하지 않으면 신우에게 한 소리 듣는 것뿐 아니라 남편도 저에게 성질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안부 전화를 하면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정신없는 날도 있고 회사가 정신없이 돌아가서 늦게 퇴근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에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남편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는데, 응, 그랬어? 이런 식의 당연한 반응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벽에 던져버렸어요. 그 리모컨은 박살이 났습니다. 친정 오빠들이 사춘기 때도 하지 않던 짓을 하는 남편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무섭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혼자 일을 하면서 저희 신혼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반찬도 해다 주고 주말에는 시어머니 집 청소도 해주길 원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받아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시어머니보다 근무 시간도 훨씬 많은데 제가 왜 시어머니의 살림을 대신해 주어야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남편과 함께 한다고는 해도 저희 집 가사일도 제가 주도적으로 했고 남편은 돕는 정도였거든요. 이것을 가지고도 남편은 어른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내가 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는데 또 물건을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벽에 물건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저에게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던진 밥그릇에 가슴을 맞았는데 아픈 느낌은 별로 없었지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더니 본인도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다시는 이런 일 없기로 하고 얘기로 잘 풀었는데 처음에 과격한 남편의 행동을 봤을 때 바로 갈라서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초반에 갈라서지 못한 것을 절실하게 후회하게 된 것은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갈라서기 얼마 전에 멀리 사는 신우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에 신우네 집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토요일에도 출근을 해서 밤이 돼서야 퇴근을 할 정도로 회사에서 바쁜 기간이었고 토요일까지 힘들게 일하다가 일요일에 딱 하루 쉬는 때였습니다. 힘들어도 일요일에 당일치기로 다녀오자고 한 것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토, 일 이렇게 1박 2일로 신우집에 가자고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해서 저는 좀 어렵겠다고 말했는데 남편과 얘기를 할 때는 남편이 그럼 자기가 어머니 모시고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말을 바꾸고 남편은 토요일에 회사를 쉬고 신혼에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그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고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고는
몸싸움을 벌이다가 제가 소파에 넘어졌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던 남편은 또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바로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에게 다 얘기를 했더니 친정 부모님과 오빠들이 다 함께 집으로 왔어요. 큰 오빠가 남편 멱살을 잡으려고 했는데 작은 오빠와 아빠가 어차피 갈라설 것인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남편과 저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했는데 과격한 일이 벌어질까 무섭기도 했지만 의외로 남편은 벌벌 떨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날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 줄 테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영 남편이었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게 안 좋은 것인지 알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게 되었나 보다고 계속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머리채를 잡혔지만 더 있다가는 두들겨 맞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무서워서 함께 못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오빠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어요. 우리 오빠들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혹시라도 감옥을 갈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그것도 무섭다고 말하고 하여튼 우리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그 집 팔아서 다른 집을 사더라도 일단 한동안은 친정에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에게도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자기 아들 편에서 얘기하다가 소리나 지르고 욕이나 할 것이 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몰랐던 제 아두남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문자로 이혼할 것이고 내 마음 절대 변할 일 없을 테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에 시어머니의 집으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작은 오빠와 함께 짐을 가지러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왔더군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어떻게 그깟 일로 내쫓을 수가 있냐고 욕을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어른이라 큰 소리도 못 내고 좋은 말로 말리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과격한 행동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서 갈라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신 남편에게 맞고 살지 않았냐고, 아들도 아버지 닮아서 그런 성향이 있는 것도 아시면서 우리가 갈라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왜 제가 나쁘다고 하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성질 모르고 결혼했냐고 하면서 알았으면 남편에게 고분고분해야지 대들고 그러면 당연히 맞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어이없어서 그럼 어머니는 고분고분하지 못해서 맞고 살았냐고 어쨌든 우리는 갈라설 것이니 시어머니 노릇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마누라 머리채 좀 잡은 것을 가지고 폭력이네 어쩌네 하면서 이혼하면 너 같은 애는 10번을 결혼해도 10번 다 이혼할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부부 사이를 떠나서 화가 나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맞고 살면서 이해하고 산 것이냐고 했더니 저에게 욕을 하면서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나도 나한테 욕지거리 하는 인간한테 내 성질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니 나가라고 하면서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어다가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하면서 나도 성질이 나서 이렇게 한 것이니 이해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도 나와 우리 오빠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 것인데 아들이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라 했습니다. 짐 싸가지고 친정으로 왔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저와 오빠가 함께 시모를 때렸다고 신고하겠다고 하길래 네가 나한테 한 짓은 그럼 뭐냐고 맞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그딴 미친 짓을 해서 너희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니 이해하라고 말했고요. 오빠가 전화를 뺏어서 당장 찾아가겠다고 지금 어디냐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당했던 것은 평생 상처로 남을 것 같아요. 유치하긴 하지만 남편 식구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제 상처가 덜 아플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후에 몇 달 동안 남편이 딴 마음 못 먹도록
저희 오빠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로 가만 안 두겠다, 회사로 찾아가서 내 동생이 당한 것에 10배, 100배로 돌려주겠다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보여준 과격한 행동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 시모의 말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제는 다 잊고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이네요. 잘하셨습니다. 든든한 오빠들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쓰니님에게 좋은 일만 사연은 남편 어릴 적 집을 나간 철면피 시모에게 팩트 폭행으로 호흡곤란을 안겨준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라고 지칭하고 싶지도 않은 분이지만 편의상 시어머니라 할게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저에게 전화로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데, 남편이 제 전화를 빼앗아서 쌍욕을 하기 직전까지 거친 말을 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네요. 저는 조만간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시어머니가 했던 짓이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같은 쇼는 그만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러 시어머니를 찾아갈지 말지 생각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분입니다. 남편이 6살 때 시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해요.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성인이 돼서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리워하던 엄마라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왕래를 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본인 엄마에게 모두 주고 싶었대요. 20대 초반 순수했던 때라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아이 하나 딸린 분과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보다 2살이 어려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 남자분 사이에 자식이 1명 더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본인 자식을 놓고 나가서 어떻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살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성격이 나쁘고 능력도 없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던 시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려심이 참 많은 분이시고, 이혼 후에 혼자서 남편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분이세요. 시아버지는 남편과 친구처럼 지내셨어요. 저에게도 무척이나 친근하게 대해 주셨던 기억 때문에 그런지 저희 시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6개월 가까이 제가 우울증 증세를 보일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드렸다고 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속으로 싫으시면서도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별 말씀 안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드리는 월 30만 원의 용돈이 적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참 염치 없는 사람이죠.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할 때 1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혼주석 문제로 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저희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본인 어머니가 혼주석에 앉기를 바라는 눈치였는데 제가 반대해서 남편 쪽 혼주석에는 시아버지와 고모님이 앉으셨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께서 저희와 절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으셔서 시아버지 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자주 찾아뵈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버님은 아이 낳았을 때나 제 생일, 친정 부모님 생신 등을 참 자상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화가 날 정도로 염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짜증났던 것이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 분을 지칭할 때마다 너희 시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혼자 키워주신 시아버지가 계신데 도대체 왜 본인과 살고 있는 남자분을 시아버지라고 하는지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 남자분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않더군요. 원래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분을 너희 아버지라고 했는데 남편이 한번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시어머니 가족을 종종 보면서 살았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분의 전처 자식과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도 함께 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고 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저도 남편도 자주 찾아뵙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첫째가 태어난 후에 시어머니를 멀리 하려고 하더군요. 남편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 될까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아이를 낳아보니 엄마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본인 어머니에게 더 실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시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나쁜 분이 아닙니다. 별 잘못도 없는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나서 그 상간남이 그렇게 좋아서 본인 자식은 제쳐두고 상간남의 아이를 키웠다는 것이 저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자주 안 해서 서운하다. 너희 시아버지도 서운해 하신다. 시동생들 잘 챙겨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정작 상처받고 살아온 것은 남편이라는 생각에 저는 정말 성질대로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가끔은 시어머니와 사는 분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정말 욕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의 칠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이 칠순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잔치를 할 수도 없고 여행을 갈 수도 없으니 자식들이 옷 한 벌씩 해주는 것으로 하자는데 정말 못 참겠더군요. 마음이 여리고 화도 잘 낼 줄 모르는 남편도 화가 나는데 표현은 잘 못하고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칠순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같이 사는 분도 많이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어떻게 자식이 부모 칠순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넘어갈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여리기만 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보고 제가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시어머니가 또 너희 시아버지란 말을 하는데 도대체 누굴 가지고 시아버지라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유부녀 꼬셔서 자식 버리고 나오게 해서 재혼한 저분을 말하는 것이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는지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너무 화가 나니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곤조곤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바람 상대가 좋아서 자식을 두고 나가서 그 남자 아이를 키우셨냐고.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많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바람 피운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 시아버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고. 저라면 내 새끼 두고 도망가는 짐승만도 못한 짓은 못할 것 같다고. 어머니가 남편을 버리도록 만든 저 사람을 자꾸 시아버지라고 호칭하는데 그것도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은 어휴 참 이러고 계시더군요. 유부녀 꼬셔서 끌어내서는 데리고 사는 사람이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내 남편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사람이면서 칠순이라고 새아버지 대접을 바라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남편에게 평생을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두 사람에게 곧 천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울고 있던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이제부터는 연락하지 마시라고 하더니 부모의 정이 그리우면 아버지 납골당에나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두 분에게 그랬어요. 지금까지 남편 생각해서 참았는데 앞으로는 상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나 상대하며 살 것이라고요. 남편 눈치를 살피는데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남편의 담담한 태도에 더 마음이 아파서 남편 몰래 많이 울었어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다녀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호흡곤란이 와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갔었다고 하더군요.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제 전화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남자가 좋아서 집 나간 사람인데 앞으로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유부녀가 아이 놓고 집 나가게 만든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전화를 하냐면서 쌍욕 직전까지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전화 받아서 조만간 찾아가서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식을 놓고 남자를 따라 나간 것인지, 그렇게 나가서 남의 새끼 키우고 사는 것이 행복했는지 다시 한번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했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줘서 자기 속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졌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남편의 상처가 평생 완전히 아물지는 못하겠죠. 아물 수 없는 상처라면 제가 함께 나눠 가지고 가는 것이라 생각하려고요. 남편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남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쓰니님은 정말 지혜롭고 당차고 멋진 아내이십니다. 남편을 깊이 배려하는 쓰니님에게 제가 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쓰니님 가정에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랄게요. 사연은 친정에 저주를 하던 불륜녀 출신 시누이를 시원하게 응징한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가 하고 다녔던 짓을 전부 알고 있는 저에게 시짜짓을 하던 시누를 얼마 전에 확실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당신 딸 부부 사이 갈라놓으니 시원하냐고 하길래 아직 멀었다고 했어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말하는 것은 신우는 안 해도 되고 저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신우가 우리한테 심한 상처가 되는 막말을 할 때 시어머니는 뭐하고 계셨냐고 했더니 한참 말없이 계시다가 전화를 끊더군요. 신우와 전화로 한참을 소리 지르며 싸우던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게 다 인과응보야 이 인간 같지 않은 년아 였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저를 원망하는 소리만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신우를 보면 신우는 씀씀이가 참 컸습니다. 신우와 얘기를 해보면 항상 본인이 어디 비싼 곳에 가서 비싼 것을 먹고 왔다는 얘기, 얼마 전에 산 명품백 자랑, 이런 허세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궁상맞게 사는 사람처럼 말하는 신우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우는 연봉이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있는지 의아스러웠는데요. 신우가 직장인이기는 하지만 감당이 안 되도록 돈을 쓰니 저는 막연하게 시부모님이 모자른 카드값을 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신우는 가끔 남동생인 신랑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적게는 2, 30만 원, 많게는 100단위까지 빌리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신랑이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우가 신랑에게 빌린 돈을 갚기도 하고 안 갚기도 했는데 안 갚은 적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절대 신우와 돈거래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신랑에게 확답 받아 놓았었고요. 그래도 급하다고 신우가 신랑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신랑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랑에게 제가 화를 내게 된 적이 많았어요. 결혼하고 5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신랑이 신우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신랑에게 뭐라 해서 신랑이 돈을 안 빌려준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를 참 많이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런 신우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 나중에는 시부모님에게도 감정이 상하더군요. 그러던 중에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신우가 불륜녀로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우 거래처의 높은 자리에 있는 유부남인데 나이가 50대 초반이라고 하더군요. 그 유부남의 부인에게 소송을 당해서 법원을 들락거리다가 합의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신우는 워낙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시부모님이 합의금을 내주려고 했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신랑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다가 신우가 상간녀 소송을 당한 것을 신랑이 알게 되고 저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신우는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우 남편인 불쌍한 사람이죠. 저 때문에 신우네는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하니 얼마 안 있으면 신우 전 남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신우는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를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유부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유부남에게 돈을 받으면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씀씀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자기 월급과 유부남에게 받는 용돈으로도 신우는 씀씀이가 감당이 안 돼서 시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하고 신랑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신우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달라지지 않더군요. 궁상맞게 산다, 옷 입은 것이 촌발 날린다, 이런 얘기는 기본이고, 저희 결혼식에서 제 여동생을 봤는데 어쩜 그렇게 자매가 똑같이 촌스럽냐는 둥, 친정에 대한 막말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화가 나는데 시부모님 앞이라 신우와 싸우지는 못하고 바보같이 집에 와서 신랑에게 화풀이나 했네요. 신우와 만나서 기분 나쁜 얘기만 들으니 못 참겠어서 신랑에게 결혼 전에 신우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신우에게 결혼 전에 현금으로 빌려준 것은 됐고 계좌로 이체해준 돈만 갚으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신우가 대뜸 네 마누라가 돈 받아오라고 시켰냐며 외려 성질을 냈다고 하더군요. 신랑은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것인데 그런 것은 왜 따지냐고 하면서 둘이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신우를 시댁에서 만났는데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안 받고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얘기 중에 아버님이 저희 친정엄마는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저희 엄마가 한 달 전쯤에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바닥에 손을 잘못 짚으셔서 팔이 골절돼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퇴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관절은 안 다치시고 수술도 잘 되었다고 시부모님께 경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우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네가 그따위로 심보를 쓰니 부모가 사고를 당하지. 이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저보다 신우와 더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신랑이 지금 뭐라 했냐고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고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달라고 했다고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두통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는 결혼 전에 불륜녀 소송당해서 합의금까지 주면서 합의한 사람인데 시부모님은 별일 없으시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신우에게 말했어요. 시부모님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신우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우는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쌍욕을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우 남편이 잘 들리도록 신우가 결혼 전에 유부남을 만났던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신우 남편과 신우가 사귀고 있을 때 유부남과 양다리였던 것과 혼담이 오가기 얼마 전에 신우가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던 것 등을 전부 말해버렸어요. 신우가 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데 신랑이 뭐가 거짓말이냐고 부모님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자기도 합의금을 보태주었는데 누나야말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매 간의 싸움을 말린다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말실수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그 돈은 당신이 다 갚아주었는데 그런 말은 왜 하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신우 남편 표정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일은 결혼 전에 서로 다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나서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 신우 남편도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인데 설마 이 엄청난 일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냐고 했습니다. 신우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던 사실은 다 지난 얘기이고 가족들 전부 다 알고 있는 얘기라서 한 얘기인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안 하고 결혼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어요. 신우 남편이 차가운 말투로 신우에게 가자고 하더군요. 신우와 신우 남편이 가고 나서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시는 시부모님에게 다 지난 일이니 별일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하셔서 그 유부남이 당신 딸에게 곧 이혼할 거라면서 꼬드겨서 순진하게 당한 것인데 그걸 그렇게 까발려서 속이 시원하냐고 하시더군요.
서른도 넘은 사람이 거의 20살 차이 나는 남자가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고 사귈 수가 있겠냐고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용돈을 받아 쓴 것은 몸을 팠다는 것인데 모르시겠냐고 했어요. 그랬든 어쨌든 형제간의 잘못을 덮어줘야지 그렇게 말을 막 하냐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래, 그럼 신우가 저와 친정에 대해서 막말할 때는 어머님이 한 번이라도 말리신 적이 있냐고 화내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신우도 신랑에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네 와이프 때문에 자기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남편이 유부남과 양다리를 걸친 누나가 잘못한 것이지 그게 왜 우리 때문이냐고 했다네요. 그리고 신우는 저에게도 전화를 해서 소리 지르고 욕을 해댔는데, 제가 마지막에 신우에게 한마디 해주고 끊었어요. 신우 소송 합의서에 나와 있는 날짜를 확인해 보면 신우가 유부남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신우 남편에게 꼭 얘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당황했는지 갑자기 말이 없더군요. 그러게 본인이 하고 다닌 짓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잘하지 그랬냐고. 내가 아니었더라도 신우 남편이 언젠가는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 말로는 신우네가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서 간단하게 갈라설 것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우가 하고 다닌 짓을 신우 남편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랑도 저도 신우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별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에요. 신랑은 부모님이 또 저희를 원망하는 말씀을 하시면, 부모님이 누나를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우리를 원망하시냐고 말하고 연을 끊을 것이라고 합니다. 친정엄마가 다친 것이 딸인 제가 못돼 먹어서 벌받은 것이라고 저주하듯이 말한 신우의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신우랑 똑같다고 욕하시더라도 솔직히 저는 신우가 무슨 일이든 잘 안 되길 바라며 살 것 같습니다. 누가 쓰니님을 욕하겠어요. 신우이가 정말 내로남불에 아주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쓰니님 부부가 대응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사연은 남편이 어릴 적에 어린 아들을 외면하고 제가 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길래 시원하게 끊어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4년 차 이남 1녀 키우고 이제 막 40대에 합류한 평범하디 평범한 주부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자세히 하자면 엄마가 두 분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낳아준 엄마, 그리고 가슴으로 낳았지만 훈육이 확실했던 키워준 엄마. 키워준 엄마도 술 먹으면 주사가 심하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아빠 때문에 못 참고 저 13살 되던 해에 이혼하시고 본인 인생을 사셨던 분이시긴 해요. 그래도 키운정이 무섭다고 어쩌다 한 번씩 하교할 때 학교 앞에서 기다리셨다 용돈 주시고 가셨어요. 남편은 12살 때 아버님은 가지고 있던 지병과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달 조금 지나 어머님이 그 어리디 어린 아들을 집에 두고 도망가셨답니다. 집주인분께서 어린 남편을 챙겨주시다 수소문해서 친할머님께 연락을 드려 할머님께 갔다 합니다. 친할머니 주소로 입적하기 전에 친할머님과 같이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엄마 물건은 있는데 나오지 않고 외할머니는 여기서 찾지 말라고 내쫓다시피 하셨대요. 결국 친할머니께서 버려진 손주를 키워주신 거죠. 신랑과 전 친목 모임에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없어 시집살이를 할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으니 한결 편했어요. 고아나 다름없는 조카에게 시집와서 고생한다며 남편의 친척 어른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실수 하나에도 하하호호 웃으시며 사람이니 실수하는 것이다. 로봇도 아니고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세요. 신혼 때 남편과 연락만 하셨던 시어머니를 처음 뵀는데 첫 대면에 떨떠름한 표정이더라고요. 자기 허락 안 받고 같이 산다고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이죠. 그럼 본인은 누구 허락을 받고 아들 놓고 나가서 재혼을 했는지, 남편과 살며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던 남자는 사실혼 관계인 세 번째 남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아버지이시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 이전에 어떤 분과 살림을 차렸던 것이죠. 저는 그 사실에 약간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남자는 누구일까 하는데 같이 산 지 6년 만에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남자까진 이해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기구한 팔자구나 했죠.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일이 다가오니 시어머니가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신다고 오셨는데 전 기함을 하면서 거절하는 뜻을 남편에게 주장했건만 남편은 돈도 아끼고 본인 엄마가 오면 편하다는 막말을 슈팡. 집에 온 지 딱 일주일째 일이 터졌죠. 시어머니는 제 두 명의 엄마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막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이유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날 버렸기 때문이고 키워준 엄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서 그렇다나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시댁에서 참기만 하면 호구로 본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터라 어머니 말대로라면 어머님 제사도 지낼 필요가 없겠네요. 애기 아빠 버렸잖아요. 하니까 불그락푸르락 해서 짐 싸서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첫째와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임신 중 첫 아이 돌잔치에 와서는 또 둘째가 딸인데 딸은 시집 보내면 끝이라는 둥 쓰잘데기 없다는 둥 하길래 이 좋은 잔칫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는 어머니는 딸 아니냐 어머니 낳고 미역국 드신 외할머님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가버리시더군요. 그때 친정엄마와 큰이모 외삼촌들도 오셨는데 엄마는 돌반지와 딸내미 옷 사입으라고 봉투를 주시고 가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대값에도 못 미치는 2만 원 꼴랑 주고 가셨습니다.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 유지하는 엄마인데 우리 엄마한테는 그 20만 원이 정말 큰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큰이모에게 부탁해서 언니가 동생 용돈 주는 척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20만 원을 넣어서 주신 봉투에 30만 원을 더 넣어 50만 원이 든 봉투를 큰이모가 엄마에게 주시도록 했습니다. 이모와 외삼촌들도 제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조카지만 기특하게 잘 컸다며 뿌듯해 하셨어요. 친정에선 둘째 임신 중에 첫애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첫단 시험니 둬서 걱정이 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가졌다는 소식 알렸을 때는 시어머니 저에게 아이 지우라는 개소리도 했습니다. 지금 둘째랑 셋째 사이에 아기 천사가 찾아왔었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약해져서 약물 치료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기 심장 소리도 안 좋고 제가 먹던 약 중에 아기에게 악영향을 주는 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힘들게 그 아이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먹이며 시어머니는 셋째를 지우라는 천인공노할 소리를 하더군요. 그 뒤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연 읽어주시는 캐스터분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까봐 각설하고 시어머니는 세 번째 같이 살던 남자와 싸우고 저희 집으로 온 적이 서너 번 있어요. 지금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만 하고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는 분과 싸우면 저희 집으로 자꾸 오시는 시어머니께 적당히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자식이라고 온 쟤밖에 없는데 어쩌냐고 불쌍한 척을 하셨어요. 전혀 안 불쌍했지만요. 세 번째 남자도 뇌출혈로 생사를 오가니 또 상치를까 무서우셨는지 결국 우리 옆으로 이사 오신 지 6년 되었네요. 근데 이건 뭐 나는 전생에 나라를 통째로 오랑캐에게 갖다 바친 매국노였는지 아니면 전쟁광으로 맹활약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이건 뭐 시어머니는 뻑하면 저를 불러 병원 가자 시장 가자 하셨습니다. 깜빡하는 증세도 심해지시고 한동안은 집에 안 좋은 기운이 도는 것 같다고 팥을 구석구석 두질 않나 칼날이 밖으로 향할 때까지 던지질 않나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 행동이 심해졌습니다. 작년 말에 정신과와 신경과 내방했는데 치매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네요. 치매는 예상했지만 정신분열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곤 했을 당시 속으로 정신병자인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게다가 투석도 받으셨습니다. 입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시어머니 약 먹는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한동안 발길 끊었을 때 전화로만 약 드시는지 확인했던 탓일까요? 말로는 약 챙겨 드신다고 해놓고 막상 가서 확인해 보면 열흘치 정도 되는 약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이럴 거면 병원도 다니지 말고 약도 먹지 말라면서 이런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고 성질을 냈어요. 그동안 아들 며느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나를 부려먹고 약은 약대로 안 챙겨 먹냐면서 그동안 대가도 안 바라고 비서처럼 몸종처럼 해왔는데 이럴 거면 그 대가를 주시던지 하시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몸종들 부리려면 대가를 줘야 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 이제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내 남편 나 몰라라 하고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림 차린 사람을 남편 봐서 챙겼는데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들이나 잘 챙기고 알콩달콩 살 거니까 연락도 하지 마시고 나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온 것이 벌써 2달째 접어드네요. 남편이란 인간은 뭐 했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남편도 중간 역할 한다고 고생 아닌 고생 좀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남편은 본인 엄마에게 가서 달래기도 했다가 윽박 지르기도 했다가 하면서 나름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낳아주신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긴 하잖아요. 이모들과 외삼촌들 외가도 있고요. 저는 남편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남편은 엄마라고 챙기고 싶어 하니 남편이 가여워서 그동안 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본인 엄마 챙겨달라는 소리 다시는 안 할 테니 때 되면 병원만 데리고 가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이제 며느리 손주들 없는 것으로 알고 사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시어머니가 조용해지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 얼굴에 그늘이 짙게 깔려 있어서 보기 좀 그렇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드리워진 그늘이라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 문제를 제외하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지 여느 집과 다름없이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집이 저희 집입니다. 저와 남편이 엄마 없이 자라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저희 나름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화목한 내 가정을 위해 틈틈이 공부도 하고 몸치이긴 하지만 아이돌 춤과 막춤, 괴기한 표정 등으로 우리 가족들 웃음을 유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일상의 소소한 웃음이 행복이라는 어느 책의 한 구절을 항상 마음에 담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내 가정의 소소한 웃음과 그로 인한 행복을 제가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일신사님 목소리에 반한 어느 한 시청자입니다. 아, 정말 선한 분이시네요.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내 가족만 생각하기로 하신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 목소리에 반하셨다니 정말 기분 좋네요. 혹시 외모에 반하신 건 전혀 아닌가요? 전혀요? 사연은 이혼하려고 집을 나온 쓰니님을 찾아와서 설득하던 시모와 남편에게 가족들 다 같이 시원하게 쌍욕으로 참교육을 하고 이혼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가 엄마 없이 자라서 그래.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이야. 제가 전 남편에게 자주 듣던 말입니다. 전 남편의 어머니란 분은 저와 둘이 있을 때와 남편이 함께 있을 때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본인도 혼동을 하는지 남편이 있을 때도 저에게 못되게 굴기는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남편은 자기 엄마를 싸고 돌기 바빴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부터 부모님 없이 살아왔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고모와 고모부가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면서 서름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사춘기 때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이 부모가 없어서 받는 서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런 일들은 친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어도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었고 사춘기에 예민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 갔다 와서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엄마가 있었습니다. 고모라 부르긴 했지만 자상한 엄마처럼 제 얘기를 전부 들어주시고 저와 도란도란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고모부는 퇴근길에 통닭을 사가지고 와서
항상 저에게 다리 하나를 제일 먼저 건네주셨습니다. 고모의 아들 둘과 함께 자랐는데 고모와 고모부가 저를 이렇게 아껴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지금도 저를 잘 따르고 착하고 예쁜 동생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친부모가 아닌 고모가 저를 키워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모와 고모부가 제가 성적을 잘 받아오면 무지하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또 보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고모의 자식들은 공부를 잘 못했고 저만 공부를 잘했는데 고모는 제가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해 주셨습니다. 학원을 보내주신다고 해도 저는 싫다고 했어요. 학원 가서 또 수업을 듣느니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더 갖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고모에게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고모에게 학원비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학원을 안 갔습니다. 대학을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 고모와 고모부께서 기뻐해 주셨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대학에서도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를 병행하며 취업 스펙을 쌓아 대학 졸업 후에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 2년 차에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연애였죠. 남편을 만나고 세상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진정한 내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일깨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꿈 같은 연애를 하던 중 남편의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네 얘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보니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구나.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분을 친엄마처럼 생각하면서 왕래하며 연애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고모부는 부모님의 유산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랄 때 가끔 큰엄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고모가 저를 맡아 키우고 있는 것은 제 부모님의 유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 부모님의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관심을 가질 나이도 아니었고, 나를 친부모 이상으로 키워주셨으니 부모님의 유산은 고모와 고모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모는 저희 부모님의 유산을 고스란히 돌려주시려 했습니다. 저는 안 받을 것이라고 하며 나중에 내 동생들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고집을 부렸고 고모부는 저에게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받으라고 실갱이를 한참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때 양가의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했었고 남편의 어머니와 합가해서 살기로 했었기 때문에 결혼에 많은 돈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곧바로 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식당 일을 그만두더니 한 달에 100만 원의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보면 집안일이 쌓여 있었고 저는 퇴근 후에 그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퇴근해서 피곤한 몸으로 쌓인 집안일을 하는 것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저를 경멸하는 듯이 쳐다보는 어머니의 그 눈빛과 무시하듯 말하는 그 말투도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빨리 해라, 답답하다 하시면서 매번 저를 다그쳤고 식탁에 앉아 식탁을 손으로 치면서 음식을 이것밖에 못하냐고 화를 내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남편은 직업 특성상 외근과 지방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둘이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불현듯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녀로 이 집에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집에서 지내는 기간에는 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정하고 친절한 시어머니인 척을 했습니다. 말도 부드럽게 하는데 정말 역겨웠습니다. 어머니의 두 얼굴을 남편에게 얘기하면 남편은 화를 냈고 자기 엄마는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 너가 엄마 없이 고모 밑에서 자라서 그렇다고 제가 무슨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친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이혼이 오히려 더 쉬웠을 것 같네요. 친부모가 아니지만 친부모와 다름없이 저를 키워주신 고모와 고모부에게 이혼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 놓아버리고 싶더라고요. 나를 헌신적으로 키워주신 고모와 고모부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었는데 매번 본인 엄마는 좋은 분이라고 너가 엄마가 없어서 모른다고 하니 정말 더 힘들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남편에게 화를 내며 이혼하자고 터뜨려버리고 싶기도 했지만 참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녹음한 것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잘 들리더군요. 시어머니의 막말과 다그치는 말들, 그리고 애미 없이 자라서 네가 이런 것을 못 배웠구나 하는 모욕적인 말들이 며칠 되지도 않아서 제 핸드폰에 많이 녹음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어머니와의 대화를 녹취하고 지방에서 금요일에 올라온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못된 짓들과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지는 이중인격적인 행동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도 말했어요. 남편은 늘 하던 말을 하더군요. 너는 엄마가 없어서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저는 말없이 남편에게 톡으로 녹취 파일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고모에게 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전화해서 몰랐다, 미안하다, 마음 돌려달라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네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모르고 집을 나갔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는지 어머니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것이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으면 어머니와 대화 내용 녹취한 것을 가지고 소송 이혼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는 꼭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저지른 행동들과 모욕적인 막말들은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형사고소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협의 중에 남편과 어머니는 저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어머니에게 고모부가 다짜고짜 이중인격자, 비열한 년 등의 쌍욕을 하셨습니다. 고모부가 이런 욕을 할 줄 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고모는 남편과 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니까지 것들이 그동안 함부로 했냐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까지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꾹 참고 있었지만 그 둘이 돌아가고 나니 눈물이 터져서 고모와 고모부 앞에서 한참을 울었네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참고 참았는데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때 고모부가 저에게 처음으로 연자 들어가는 욕을 하셨습니다. 고모부는 넌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참을 일인지 부숴버릴 일인지 구별도 못해? 하시고는 고모에게 당신은 도대체 애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애교육 하나 똑바로 못 시켜서 딸년을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하는데 소리를 지르시는 고모부의 목소리가 울먹거리는 듯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고마워서 정말 한참을 울었네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한동안 저를 설득하던 남편은 제가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으니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결혼할 때 서로 든 비용이 없으니 재산 분할 같은 것은 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는 큰 돈은 아니지만 받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고모와 고모부, 동생들과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다시는 그런 생활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어디라도 한번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마음도 곱고 똑똑한 분이시라 잘 해결하신 것 같네요.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생활 즐기세요. 멋지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